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원 신편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리엔테이션 수학을 맡은 대학원교학처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원에 합격하신 다음에 또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축복하는 한 방문도 내려주셨습니다. 아주 감사드리고요. 다만 돌아가실 때는 조심해서 안전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맨 처음에 환영 인사와 교수님 소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학사 안내, 그리고 질의응답과 광고 시간이 1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각 대학원별로 대학원 또는 전문별로 모임이 1시간 내지 1시간 반가량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대략 8시에서 8시 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학원교학처의 이경재 처장님 나오셔서 환영의 인사말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원교학처장 이경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 대학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자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이 나름대로 이제 어떤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우리 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것이 기대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열려맺는 그런 학업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기대한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열려맺는다는 말이 기대한 바대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아시죠? 기대하지 않은 거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조금 힘들고 부대끼고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조금 더 성숙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고 또 저희는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받으셨습니까? 예, 보통 때 이제 안 보시는 페이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맨 앞에 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제가 그동안 오래 얘기를 드렸는데 5분까지 하라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1분에 끝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1페이지 보시면 건학이념 교육 목적 및 목표라고 되는 보이세요? 예, 그거 그냥 뭐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중에 딱 하나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희 학교는 아시다시피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들 앞으로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모든 건물들 입구에 들어가면 우리 학교 설립 목적이 거기 큰 액자처럼 다 붙어 있을 건데 대학교 하나 좋은 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아니고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좀 더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돼 가자, 또 그렇게 변화되도록 교육을 하자라는 그 목적인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위에 굉장히 능력 있고 가진 것도 많고 아주 탁월해요.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고 뭐 밥 사주는 것도 굉장히 잘난 분인데 저한테 특별하게 이렇게 뭐 옆에 가니까 조금 거시기하고 말하는 것만 자꾸 찔리고 이런 분이 한 분 계시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뭔가 이렇게 유익이 돼요. 같이 있다 보면 뭔가 편하고 좀 위로도 되고 뭐 이렇게 어떤 때는 같이 있어도 없는 척 해도 괜찮게 편하고 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십니까? 후자죠. 그래서 제가 같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항상 근데 이제 아마 후자를 원하시는 우리 모두는 제가 쫓아다니면서 선생님 저하고 같이 좀 가시죠. 저하고 같이 좀 한 시간만 얘기 좀 하시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쫓아다녀도 그 사람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같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과 같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가 원하는 사람, 그에게 유익이 되고 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맞나요? 거기 보시면 백석인의 직접 거기 보시면 백성인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이웃과 함께 너와 내가 함께하는 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웃과 함께 이걸 우리가 함께하려고 애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또 우리가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그들이 우리가 함께하려고 하는 그것을 좋아할 거고 너와 내가 함께 우리끼리 서로 함께하기가 좋아지려면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돼야지 서로 경쟁하고 뭐 이렇게 흘겨보고 이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학이 되어서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시길 원하실까요? 뭐 답을 아시겠지만 지금 대답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쓰고 그분을 사랑하고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좀 부족하지만 어떻게 좀 잘하고 그분 뜻대로 잘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약한 사람을 탁 쳐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붙들어서 세워주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대학원에서 그 전대원 그다음에 외에 5개 대학원 신대원 빼고 7개 대학원 중에 지금 6개 대학원 여기 신입생 여러분들 여기 와서 계신데 지금 어떤 공부를 하든지 그 공부하는 것이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힘이 있고 뭔가 역량이 생겨야 실제로 남에게 더 큰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옛날에 뭐 공부해서 남 주냐라는 말도 있었고 언젠가는 공부해서 남 주자 뭐 이런 말도 있었지만 정말 공부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그 성장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우리 백석대학교 대학원 졸업생 모두가 되면 참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들어오신 신입생 여러분 수업하는 모든 기간, 학업의 모든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렵겠죠. 비싼 등록금도 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겪고 성장을 도모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가 시작할 때보다 마지막에 끝날 때는 누군가에게 우리 스스로가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말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사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학적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을 기도해 주실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맨 끝에 우리 맨 끝에 교수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문대학원의 김윤태 원장님이십니다. 기독교 전문대학원 주임교수 손동식 교수님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장 김상우 교수님입니다. 교육대학원장 정수경 교수님입니다. 교육대학원 주임교수 최혜란 교수님입니다. 상담대학원장 김영은 교수님입니다. 문화예술대학원장 박은경 교수님입니다. 보건복지대학원 김성철 교수님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리고요.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학교 생활에 필요한 학습 안내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또 나무들이 요람과 자료를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학습 안내 순서는요, 크게 6가지입니다. 백석학원 안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의 개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로드맵과 학사 일정, 그 다음에 수업 관련 안내, 졸업 관련 안내, 그리고 학교 생활과 홈페이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석학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석학원은 천안과 서울에 2군데 캠퍼스가 있습니다. 천안에는 백석대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대학인 백석문화대학교가 있습니다. 백석대에는 한 27개의 학과에
11,500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고요. 거기 또 일반 대학원 학생들이 한 38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문화대에는 38개 학과에 3,900명이 천안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서울 캠퍼스에는 우리 7개 대학원 58개 전공에 약 한 2,100명이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 전문대학인 백석예술대학교도 같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20개 학부에 45개 전공해서 한 6,20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천안하고 다 합쳐서 한 24,000명 정도가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만만치가 않죠. 많은 학생들이 우리 백석학원에서 다 같이 공부하고 꿈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캠퍼스에는 이 방배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건물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 캠퍼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처럼 큰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방배역을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건물들을 통해서 또 체육 단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 대학원에 쓰는 건물은 주로 이 진리동 건물, 모양동 건물, 비전센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아트홀, 그다음에 생활과 기숙사까지 이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 가지를 또 활용하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든가 최첨단 강의실, 실습실, 그다음에 상담 센터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설을 준비하고 또 불편함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마음간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공부만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대학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원은 여러분들 이제 대학원 크게 일반 대학원, 전문 대학원, 특수 대학원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 일반 대학원은 우리 대학 학교에서는 천안 캠퍼스에 있습니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있는데 한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 외에 한 5개 전공이 일반 대학원 천안에서 있고요. 2025학년도에 박사과정이 일반 대학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석사와 박사를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전문대학원은 기독교 전문대학원입니다. 과정이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해서 총 신학 전공을 비롯해서 23개 전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440명이고요. 특히나 보시면은 우리 박사 졸업생이 지금까지 세업을 헤아려 보니까 1,000명이 넘습니다. 올 2월 달에도 저희가 한 외국인 유학생 포함해서 50명이 졸업하게 됩니다. 매 학기, 그러니까 전기 2월달, 8월달을 졸업하는데 박사과정 학생이 한 30명에서 50명씩 매번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박사과정 공부하시는 분들은 고민들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박사가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박사를 주냐 안 주냐 그런 거 얘기하시는데 우리 대학은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공부하시면 박사학위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특수대학원은 신학대학원을 비롯해서 실천신학, 교육, 상담, 보건복지, 문화예술대학원이 있고요. 전공으로는 34개 전공이 있고 학생 수는 약 1,7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지금 우리 기독교 전문대학원하고 실천신학, 그 다음에 교육, 상담, 보건복지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학생들이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각 대학원별로 이제 수업 연한이라든가 졸업 요건, 자격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 석사를 말씀을 드리면 석사는 2년 동안 공부하십니다. 2년 4학기 공부하시고요. 이제 재학연한이라고 하는데 입학부터 6년 이내에 졸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시려면은 24학점을 취득하셔야 되고 논문은 필수 사항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문대학 학생들은 논문을 꼭 쓰셔야 되고요. 논문 쓰시기 전에 자격시험에 외국어 시험하고 종합시험을 3과목 내지 4과목을 합격을 하셔야지 최종 졸업하시게 됩니다. 우리 특수대학원은 2.5년 5학기제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7.5년 내에 졸업하셔야 되고요. 졸업 요건은 학점을 24학점 취득하시고 추가로 6학점을 취득하시거나 아니면 논문은 선택사항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시험은 2과목 합격하셔야지 졸업이 가능하세요. 문화예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졸업 요건이 조금 추가가 되는데 24학점 취득하시고 6학점 취득하시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정기연주회를 꼭 참석하셔야 되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졸업연주회나 논문으로 졸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종합시험은 2과목을 보셔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졸업하시게 됩니다. 네. 로드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입학부터 졸업까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모든 전공, 모든 과정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전문대학원에 한해서는 먼저 2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학을 하시면은 보통 이제 수업을 들으시잖아요. 한 학기당 2과목 내지 3과목을 계속 꾸준히 들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먼저 외국어 시험을 보십니다. 외국어 시험은 1학기부터 볼 수 있으니까 준비가 되시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격하시면은 종합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들으시고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을 준비를 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논문이 준비가 되시고 논문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좀 선택이 되셨다 그러시면은 논문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셔서 논문을 준비하시는데요. 이제 논문을 준비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논문 지도가 들어갑니다. 2년 과정 같은 경우에는 논문 지도를 최소 2개 학기 받으셔야 되는데 보통은 뭐 3학차부터 4학차 이렇게 지도가 되실 수가 있고요. 논문 지도가 다 끝나서 이제 심사할 준비가 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논문 심사 신청하시는데 우리는 논문 심사가 3번에 있습니다. 가심사, 예비심사, 본심사 이렇게 해서 거의 한 뭐 6월경 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12월까지 논문 심사가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논문까지 다 패스가 되신 분들은 이제 최종본 제출해서 졸업하시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종합시험이 준비가 안 되셨거나 논문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수료 상태가 되십니다. 그 수료 상태에서는 이제 관련 뭐 지도비를 내신다든가 시험을 보신다든가 할 때는 실경비만 지급하시고 수료 상태에서 필요한 거를 준비를 진행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료 상태로 진행하시다가 최종 논문이 합격하시면은 바로 졸업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전문대학원은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특수대학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대학원 좀 더 간단한데요. 요람에 235쪽에 보시면 또 보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입학하셔서 강의를 계속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한 학기 입학전 내지 모학전 들으시다가 종합시험은 보통 3학차부터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3학차부터 보실 수 있으니까 종합시험 보시고요. 보통 이제 5학차에는 추가 수강, 학점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까지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간혹 이제 논문을 쓰고 싶으시는 분들은 전문대학원과 마찬가지로 2개 학기 논문 연구 계획서 내시고 지도 받으시고 심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화살표가 있는데 종합시험을 5학기 동안 패스를 못 하시면은 이분은 졸업이 안 되시고 수료 상태가 되세요. 그래서 그분은 수료 기간 내에 종합시험까지 합격하셔야지 최종 졸업하시는 거고요. 논문 하시는 분들은 뭐 한 반 정도는 5학기 내에 논문 쓰셔서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또 준비가 약간 안 되신 분들은 또 수료 상태 되셔서 논문 지도 받으시다가 심사 받아서 졸업하시게 됩니다.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니까 각 학차별로 진행하는 거는 요람에 저희가 나와 있으니까 학차별로 보시고요. 이렇게 큰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학기 주요 학사 일정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사 일정은 요람에 3쪽에 보시면 전체적인 1년 학사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학번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홈페이지 하단에 학번조회 메뉴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학번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여러분들만을 위한 수강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 개강은 3월 4일입니다. 3월 4일부터 개강을 하는데 각 대학원마다 개강일이 다르기 때문에 개강 요일을 참조해 주시고요. 수강 신청하시는 거 정정하실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정정이 가능하고요. 가급적이면 근데 수강 신청 기간 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정 기간에는 모든 재학생들이 다 수강 신청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과목을 들으실 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강 신청 기간 내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시험은 3월 21일, 종합시험은 4월 26일이고요. 각 대학원별로 학술대회가 한 학기만 한 번씩 있는데
5월 17일, 19일, 24일 있으니까 학사 일정에 나와 있는 학생대회 일정으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원의 전체 끝나는 종강일은 6월 23일입니다. 이전에 이제 각 대학원별로 또 종강일이 다른데 이 종강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대학원은 개강 예배가 있고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각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각 대학원별로 어떤 과목들이 이제 들어야 되는지, 어떤 과목을 저희가 개설할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전문대학원부터 해서 문화예술대학원까지 각 대학원별로 요람에 나와 있으니까 각 해당되는 요람을 한번 페이지를 보시고요. 기독교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들으셔야 되는 과목이 뭐 교양 필수라든가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선서학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서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독교 전문대학원 석사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2쪽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기독교 설교학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전공 필수는 3학점 들으셔야 되고요. 전공 선택은 9학점 이상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양 필수는 6학점 들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총 24학점 이상을 들으셔야지 졸업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기독교 선교학 교육과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48쪽에 기독교 선교학 전공 과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번부터 37번까지 우리가 이제 개설 가능한 과목들을 표시한 거고요. 그 중에 1번은 교양 선택 고급용 과목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양 필수 과목이 있고 4번, 5번 전공 필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네, 전공 필수 같은 경우는 이 두 과목 중에 하나를 들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공 선택으로서 이제 이 과목들을 이제 이 중에서 저희가 엄선해가지고 매 학기 저희가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각 대학원마다 개설하는 과목들이 다르니까 본인 대학원에 대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어떤 분야를 들으셔야 되는지 꼭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표는 저희가 나눠드렸는데요. 그 나눠드린 시간표를 한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독교 전문대학원 시간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 전문대학원에 보시면 두 번 옆에 오른쪽 시간표를 보시면은 선교학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월요일날 일상교시에는 선교학의 연구방문론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석박 연구방문론이 되어 있는 것은 석사과정 학생과 박사과정 학생이 같이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상교시에 한 과목이 있고 57교시에 또 한 과목이 있고 80교시에 현대사회 문화 선교활동이라는 과목들이 있으니까 이 과목들을 수강이 가능하시고요. 아니면은 그 위에 보시면은 13교시에 교필이라고 해서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의 선택이 개설이 되어 있고, 아니면은 연구윤리와 연구방문론 과목도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교양 과목 중에 고분요 과목도 선택이 가능하시니까 이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최대 9학점까지 3과목까지 수강이 가능하신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대학원 추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상담대학원 뒤에 넘겨보시면 시간표가 있는데, 상담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수강 가능 학점이 9학점입니다. 그래서 그 1, 2학차는 교양을 포함해서 9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3학차부터는 전공 과목을 9학점을 또 수강이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매 학기 전공 과목은 무조건 6학점까지만 수강이 가능했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상담대학원에서 요청이 주셔서 전공 과목 3학차부터는 전공 과목만 해서 9학점까지도 수강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금 오픈을 해드렸어요. 시간표를 보시면은 토요일 수업 같은 경우에 2, 4교시에 필수 과목과 교성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5, 6교시에 또 9개 과목들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 10, 11교시에 또 10개 과목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대학원은 전공 필수가 필수입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들으셔야 되는데
전공 필수는 보시면 안내사항의 3번에 보시면은 3학차 이상부터만 필수가 수강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강 신청 가능하실 수 있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이사교시의 교양 선택, 요 건강가정사 취득을 위한 과목을 수강 신청하실 수 있고 68교시에는 청소년 상담 실습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을 수강 신청 가능하실 수 있고 또 90, 11교시에도 실습 및 사례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수강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오전에 교양 선택은 꼭 들으셔야 되는 건 아니고 원하시는 분이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본인 전공, 가족 상담학 전공이다. 근데 이게 내 전공 과목이다라는 표시는 위 오른쪽에 저희가 과목 목록을 넣어드렸습니다. 이 과목 본인이 해당되는 전공을 확인하셔서 과목들을 확인하셔서 본인이 해당되는 과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원도 비슷하게 운영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강 신청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알아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업 계획서를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조회하고 추적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다. 인원수 제한이 있는 과목에서 인원수가 꽉 찬 거는 수강 신청이 안 됩니다. 이건 양해해 주시고요. 같은 시간에 개설된 것 중에는 한 과목만 수강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기존에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데 다음 학기 때 같은 과목은 수강 신청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수강 신청을 안 했는데 수업을 듣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건 성적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강 신청을 했는데 수업을 안 들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무조건 F가 나갑니다. 이 점도 유의해 주시고요. 이 저희가 안내드린 기간 이외에는 신청하고 정정하고 삭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기간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최대 수강 가능 학점은 보통 6학점 내지 9학점 인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수강 신청 기간은 2월 14일 10시부터 시작이 되고 17일 월요일 날 밤 12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이 점 꼭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적은 A 플러스부터 C까지 있고요. F도 성적입니다. F는 바라기지만 성적으로 표시가 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다른 학생들과 학우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만 경쟁해서 성적을 잘 받으시면 되고요. 출석에서 이제 출석을 이제 결석을 하셨는데 출석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정해진 공별 사항 이외에는 저희가 출석을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요랑 243쪽에 보시면은 출석으로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데 직계가족의 애사, 그다음에 질병, 병역 의무, 꼭 필요한 출산 등의 이거 외에는 출석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별 신청은 저희가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본인이 신청하시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같이 첨부를 올려주셔야 되고 그 사항을 교학처에서 승인 처리를 합니다. 승인이 된 사항만 이제 공별이 되시고요. 한 학기에 3번까지가 가능합니다. 한 학기에 3번까지 가능하고 이거 외에는 출석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없고요. 교수님한테 얘기하셔도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 점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 학기 중간 강의 평가와 기말 강의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실히 평가를 해주시고 수업에 대해서 그리고 수업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해서 표시를 적어주시고 기록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C 플러스 이하 성적일 경우에는 재수강이 가능하니까 활용해서 성적을 좀 복구를 하셔도 되는데 동일 과목이 개설이 돼야 됩니다. 이번 학기에 지난 학기에 그 과목을 성적을 복구하기 하고 싶은데 다른 과목 이 개설이 같은 과목이 개설이 돼야만 이게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과목도 인정할 수 없고요. 같은 과목에 같은 교과목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학점 대학원만 학점 교류가 가능한데 꼭 유의해 주세요. 이거는 특수대학원만 가능합니다. 전문대학원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특수대학원 여기에 적혀 있는 대학원 사이에서는 저희가 다른 대학원에 가서 수업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학기 최대 6학점 그리고 졸업까지 9학점까지는 다른 대학원에 있는 과목을 좀 관심 있으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우리가 시간표를 이렇게 다 같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참조하셔서 좀 관심 있으시면 들으셔도 됩니다. 다만 정정기간에 가능하고요. 수강증이 가능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일부 과목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을 오픈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 제한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슨이라든가 실습이라든가 그런 거는 해당 전공에 특화된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락할 수 없는데 일반 이론 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셔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유의사항은 해당 과목 교수님이나 해당 과목 학생들이 그 과목 특성에 따라서 다른 전공이나 다른 대학 학생들이 듣기에는 제한에 따른 과목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한번 이제 해당 교수님께 물어보셔서 나 이런 대학원인데 예를 들어서 성남대학원에서 듣고 싶은데 가능하냐라는 걸 미리 좀 얘기하시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하셔서 좀 들어가시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네, 졸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시험이 있습니다. 기독교 전문대학원은 외국어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요. 1학차부터 응시가 가능하시고요. 대신 이제 대체가 가능합니다. 토익이나 토플 성적을 있으신 분들은 그걸 제출하시면은 대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간표에 저희가 고급 영어 감독이 있는데 이 수업을 들으셔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박사는 B+, 석사는 C 이상 수강하시면은 대체가 가능하시니까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시험입니다. 종합시험 같은 경우에는 박사 3년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박사는 4과목을 합격하셔야 됩니다. 공통 한 과목, 공통 이제 기독교 세계관인데 그거 한 과목 보셔야 되고 해당 전공에서 나오는 3과목을 보셔야 됩니다. 신청 자격은 3가지인데요. 24학점 이상 성적을 취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적이 B2 이상이시고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시면은 종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십니다. 보통은 뭐 4학차 내지 5학차에 응시가 가능하신데 거의 그럴 일은 없는데 간혹가다 성적이 안 되셔서 응시가 안 되시는 분들이 2년이나 3년 중에 한 번 정도 나오셨군요. 그거에는 응시가 가능하시고 이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개설된 과목들 중에서 이제 시험 과목이 나오기도 하고 전공에 따라서는 딱 정해진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 정해진 과목에 대해서 응시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해당 전공별 OT라든가 같이 공부하시는 선배님들이랑 같이 얘기하시면은 이거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종합시험을 응시를 하셔야지 논문 심사가 가능한 다음 심사가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수대학 같은 경우에는 종합시험 2과목이 합격을 하셔야지 졸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3학차부터 응시가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한 3학차 내지 4학차에 응시하셔가지고 미리 졸업 여부를 충족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과목 보셔도 되고요. 한꺼번에 다 보셔도 되고 그것도 본인이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문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문 아까 말씀드렸는데 논문은 크게 4가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논문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크게 보면 이제 지도교수 선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본인이 논문 연구 분야를 이제 생각하시고 해당 전공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 내가 원하는 분야와 좀 지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정해지시고 교수님과 협의가 되시면은 논문 연구 계획서 제출하시고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승인하게 됩니다. 논문 연구 제출은 어쨌든 인터넷으로 진행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교수님이 선임을 하는 절차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논문 지도를 받으십니다. 박사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는 최소 3회 이상 논문을 지도받으셔야 되고요. 석사는 2개 학기 이상, 박사는 3개 학기 이상을 지도를 받으셔야지 심사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박사 같은 경우에는 2년 박사가 또 있기 때문에 신학 2년 박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2학기만 하셔야 되니까 자세한 내용은 요람 256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심사는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심사, 예비심사, 본심인데 가심사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 이 논문을 제출해서 진행을 하고 보통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월 달에 가심사 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고 그거 합격하시는 분들은 한 3월경에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요. 5월경에 본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본심사가 합격이 되면은 최종 6월경에 최종본 논문 최종본 제출하시면 8월에 졸업하시는 절차로 저희가 진행이 되니까 이 일정이라든가 내용은 이 요람에 그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별도의 논문 지도비하고 심사비를 납부하십니다. 논문 지도비 박사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심사비는 이제 가심사, 예비심사, 본심사 별도 각각 진행이 되는데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수료생들 같은 경우에 연구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연구 등록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건 없고 수료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도비와 심사비 딱 그 필요한 경비만 납부를 하시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연구윤리가 가장 강화돼서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논문 연구계에서 제출하실 때 윤리 서약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안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서약을 하시게 되고요. 심사용 원고를 제출할 때는 이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저희가 돌린 다음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30%, 40% 나오는데 그 심사해서 뭐 몇 % 나와야지 통과가 되고 안 되고 해서 이거를 제가 교학처에서 정해드리진 않는데 각 분과마다, 전공마다, 대학원마다 이 표준율을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이제 AI로 생성된 문서도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AI로 생성하는 문서도 제한이 되니까 이 점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다 아시겠지만 학위는 표절이 확인이 되면 학위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정상적으로 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졸업 이후에도 취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문화예술대학원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대학원 학생들은 논문 이외에 졸업 연주나 학위과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졸업 연주는 40분 내외에 자유로 하실 수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 이런 공연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공연장을 저희가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신혼음악 같은 경우에는 앨범이라든가 영상 제작 그리고 레코딩, 믹싱 이런 작품을 제출해서 졸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원하시는 요건으로 졸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필요한 경비는 예를 들어서 포스터 제작이라든가 드레스 준비 같은 건 본인이 하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학교 생활 하시면서 학사 제도가 있어요. 휴학도 복학도 가능하신데 뭐 일반 그냥 본인이 쉬고 싶은 분들 휴학 신청하실 수 있고요. 질병이나 육아 휴학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뭐 자퇴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 또 재입학하셔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있고요. 동일 대학원 내에서 다른 전공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위 과정 자체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뭐 석박사 통합 과정인데 석사로 가실 수도 있고 석사 과정인데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도 가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에 한해서 가능하시겠죠. 가능하시고요. 반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상담대학 같은 경우에는 가족 상담학 같은 경우에 한국반이 있고 토요반이 있는데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한국반에서 토요반으로 변동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거는 수시로 되는 거 아니고 학기 단위로 진행이 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가 이제 특수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업 연한이 5학기라고 했는데 5학기 내에 30학점을 취득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학기가 되는데 그분들 이제 등록금, 학점 등록금을 내시고 학교를 좀 더 다니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점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이제 안내드리고 싶은 게 연구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논문 쓰시면은 저희 학교에서 뭐 만족할 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연구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술지라든가 등재지, 등재 후보지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제출하시면은 연구비를 3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학생이 또 특수대학 학생이 이렇게 제출해서 받아갈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2월 내년 2월 그러니까 내년 28일까지 만약에 이렇게 논문 제출하시면은 저희가 2월 6일까지 2026년 2월 6일까지 신청하시면은 연구비도 지원해 드리니까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되고 한 분당 2번까지 예,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학생증 발급은 이게 플라스틱 학생증은 나가지 않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클리커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학생 신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국제 학생증이 필요하신 분은 이 홈페이지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교학제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서 발급은 이제 뭐 우리 교학처 앞에 증명서 발급기기가 있는데 그걸 이용하셔도 되고 인터넷 증명 발급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세트피아 앱이 있습니다. 이 앱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도 증명서 발급 가능하시고요. 이제 남자 학우분들 예비군이나 민방위 있으신데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8시간으로 대체가 가능하시고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은 면제해주는 동대가 있습니다. 모든 동대가 다 되는 건 아닌데 각 동대 분야하셔서 만약에 대학원 학생인데 예비군 면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은 도움 받으시면은 되겠습니다. 등록금 납부와 학자금 대출인데요. 등록금은 저희가 이제 개강전에 보통 납부를 하시고요. 분납 이해에 한해서 분납이 가능하십니다.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뭐 생활비도 대출이 가능하신데 학자금 대출에서 유의해 두실 점은 두 가지예요. 등록금을 납부하시기 전에 꼭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등록금 낸 다음에는 생활비만 대출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제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등록금 전액을 대출을 받은 다음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장학금을 이거를 학생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장학재단에 바로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이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실 때 이 부분을 아마 이제 클릭하시지만 이 부분을 서약을 하실 거예요. 내가 장학금을 받게 되거나 학교에서 돈을 받을 경우에는 이게 돈이 직접 받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장학재단은 바로 입금이 돼서 상환이 된다는 부분인데 이 점을 꼭 좀 유의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근로봉사 장학이나 교회 장학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드리는데 학교에서 드리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 장학재단으로 바로 상환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학교가 지하철역이랑 가깝잖아요. 지하철역 출구에서 강의실까지 5분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저희밖에 없거든요. 아주 가깝습니다. 근데 그 대신 주차할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떤 학교나 기관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주차 공간이 협소함으로 차 갖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그래도 차를 갖고 가면은 주차할 때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진짜로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제 지하철 이용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 한해서 제가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추첨으로 주차하실 분들을 정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죄송하지만 협조해 주시고요. 토요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선착순으로 주차는 가능하십니다. 그 대신 저희가 돈은 받진 않습니다. 무료로 가능하시고요. 다음 요 건물 같은 경우에 이 건물의 주차실 같은 경우에는
유료입니다. 당첨자가 아닌데, 대상이 아닌데 주차하는 경우에는 유료로는 가능한데 시간당 10분당 5,000원이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비용 가급적이면 꼭 차를 갖고 오셔야 되면은 주변에 주차 공간을 좀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예술대 학생이 한 6,500명 되고 우리 학생이 2,000명 되니까 거의 10,000명 되잖아요. 그 학생들을 저희가 죄송하지만 주차를 다 드리기 어려워서 좀 이렇게 협조를 좀 제가 부탁드리고요. 학교 행사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만차가 되는 경우에는 주차 해당자 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주변에 공연 주차장이라든가 노상 주차장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거기를 좀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학금이 많습니다. 특수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20% 정도 감면해드리잖아요. 그런 장학 외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장애 학생분들 그리고 백석교당 목사님 가족인 분들도 장학금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원우회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학원에 가족이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한 분이 2개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장학금 드리고 있고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원의 연구원으로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뭐 근로봉사 장학도 있는데 이런 장학금이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매 학기에 장학금 신청 기간을 공지를 합니다. 거기에 신청 기간 확인하셔서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 학기 초에 신청을 받거든요. 그 기간을 놓치면 장학금 드리기가 어려워요. 자격이 되시더라도 그러니까 이 신청 기간 꼭 확인하시고 자격 확인하셔서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기관과 저희가 연결해가지고 여러 장학금 유치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또 선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이게 이거거든요. 학교 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안내가 있고 이제 알으셔야 되는 게 있고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교 정보는 이 홈페이지 이 화면 안에 다 있습니다. 공지사항 2가지가 있는데 공지사항이 있고 졸업과정 공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정보는 이 순간에 알아야 되시는 정보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참조해 주시고요. 학교 오시기 전에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뭐 스마트폰도 되니까 이 공지사항 한번 훑어보시고 오시면은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잘 졸업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은 학번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홈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학번 조회가 메뉴가 있는데 여기 학번 조회 내려가셔서 아이디 찾기가 있습니다. 아이디 찾기 대학원 클릭하신 다음에 본인이 이제 저희한테 알려주신 번호가 있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소유한 핸드폰 번호 입력하셔서 학번 조회하시면 되고요. 돌아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종합정보 시스템 통해서 모든 업무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수강 신청도 아까 말씀드린 수강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근데 들어가실 때 처음 들어가시면은 본인 신상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름, 그다음에 연락처, 주소 이런 부분 꼭 확인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연락이 필요할 때 문자 드리거나 아니면 개별적 연락이 필요할 때 꼭 도움되는 부분이니까 연락처, 휴대번호, 집전화, 그다음에 주소는 꼭 입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강 신청 가능하신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메뉴를 하나 중간정보 시스템 메뉴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수업 메뉴가 있고 거기에 수강 신청 메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은 본인이 수강 가능한 과목들이 쭉 보이고 그 중에서 신학대학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왼쪽에 보시면은 신청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신청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은 수강 신청이 되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다 메뉴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 학번 조회하시고 메뉴 들어가 보시고 어떤 메뉴들이 있나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이버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원격 수업도 여기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도 이 사이버 캠퍼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한다거나 교수님이 이제 수업 관련 자료를 올리시거나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캠퍼스 등에서 여러분들이 또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짧게 있으시면 제가 질의응답 몇 분 받고 다음 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영어 시험에서 네. 교감에는 토익 점수가 꺼져 있는데 네. 토익을 왜 빠져 있다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메뉴에 저희가 외부신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공지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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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은 일단은 제가 지금 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어쨌든 그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참석한 여부라든가 그걸 확인해가지고 공조 신청하시면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승인할지 안 할지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 싶으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승인 여부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